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지금 시각 2시 41분입니다. 한 4시 정도의 영상이 올라갈 것 같네요. 약간의 좀 시차가 있어서 이거 빠른 속도로 좀 올려드리면 좋은데. 자, 일단 여러분들 보게 되면 오늘의 영상에서는 한번 좀 시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합당한 근거로 엔캠은 올라와 있는가? 이거 한번 보고요. 두 번째는 왜 이때부터 급격한 주가의 상승폭과 위아래 변동성을 여기서부터 주는가? 세 번째는 요 부분에서 규칙성을 보이고 있는가? 그 네 번째는 지금 사채 물량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라고 하는데 그 사채 물량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되고 특정일에 어떤 물량들이 나올 것인가? 다섯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국제적인 마켓 펀드 매저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모건 스탠리라는 회사가 있어요. 국제적인 은행인데요. 자회사 중에 이 신용 등급이든 이런 것 좀 평가를 해요.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 뭐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신흥국에 투자하기 위해서 자 대한민국도 한번 투자해 볼까? 딱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투자할 때 어떻게 해요? 전 업종을 살 수 없고 기업 하나하나 분석할 수 없죠. 그러면 중요한 건 이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에 포함되는 종목은 기계적으로 묶어서 매수하고 매도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5월에 편입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 우리가 과거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머티 사건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몸집이 너무 부풀렸다 해서 여기서 주가에 폭락을 일으켜요. 에코프로 머티도 잡아요. 이 주가에 폭락을 일으킵니다. 이게 언제냐면 18일과 19일 심사 일정이 있어요. 이 부분을 리뷰 일정이 있고요. 근데 결국은 에코프로 머티는 MSCI에 편입이 됐어요. 근데 왜 에코프로는 과거에 불발 사건이 나왔을까요? 몸집이 단기적으로 너무 커져서. 자, 오늘 미리부터 말씀드리는데 조금은 경계심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이때부터 여러분들께 이 종목에 대해서 전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 드리긴 했어요. 자, 전액이란 우리가 2차전지 소재를 따졌을 때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다음 전액이라는 게 있다. 근데 양극재라는 부분과 음극재라는 부분, 이 부분에는 과열 양상을 보여서 사실 이 부분은 좀 제외를 해보자. 분리막은 뭐예요? 중간에서 터지지 마라 이런 뜻이거든요. 분리해 놓는다. 근데 이 전액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면서 자 에코프로 머티 이게 바로 전구체 이게 뭐냐면 중국이 1등으로 생산하는 게 전구체예요. 그리고 중국이 1등으로 생산하는 게 전해액이에요. 그러다 보니 얘네들에 대한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자, 이 MSCI에 편입되냐 마냐에 대한 몸무게를 줄이는 과정이 생길 텐데 불발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1월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얘도 어차피 중국, 미중 무역 갈등,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을 얘가 얘기해 드렸죠. 2차 전지 전업종이 빠지는 날이었어요. 그러면 좋다 이겁니다. 과거에 합당한 거로 올랐구나. 좋네. 끝.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누가 이기는가에 따라서 2차 전지 관련 주들이 막 급락하고 급등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지금 보게 되면 완만한 조정 같지만 20% 올랐다가 마이너스 18%로 끝난 날이거든요. 제가 이때 여러분들께 이때 한번 받아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부분은 주가는 고점이 어디라고 판단하십니까? 찍고 나서 그 다음을 보는 게 우리는 대응하는 영역에 진입하는 구간대라는 거예요. 지금은 일정 부분 대응을 할 수 있는 구간대에 진입했습니다. 왜? 몸집을 너무 키워버렸어요. 자, 오늘 중요한 부분 다룰 거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로 대응이라고 여러분들 반드시 집중하시면서 댓글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오늘 한 1000개 정도 달리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중요한 부분은 그러면 선생님 지금 여기서 다이렉트로 더 갈 수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폭락을 하는 건가요? 자, 지금 최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확대 위아래 변동성이 크죠?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위에서 때려맞고 그죠? 이거 뭔지 아세요? 가격 조정을 줘야 돼요. 그리고 이때와 같은 현상이 한 번은 더 발생이 돼야 돼요.
그러면 자, 이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글로벌 마켓 펀드 매니저들이 지금 사전적으로 국내 시장에 있는 엔캠에 대한 6조 7천억에 대한 이 종목을 사전 테스트하는 건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그러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데 기계가 들어와서 기계가 나가는 이 일련의 행동들을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이 프로그램은 자 퍼센트지와 거래량 기준으로 오전과 오후를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도 많이 올랐는데 더 올라버리죠. 그죠? 이거 빠졌는데 반등해버리죠. 이게 거래량 기준에 해당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오전과 오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신은 어떻게 알고 있냐?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고요. 나름 1,000억을 운용했었고 15번의 스타펀드 매니저 받았습니다. 올해 56 됐습니다. 이제 선배님들. 결국은 이 패시브 자금, 우리가 패시브 자금과 액티브 자금을 표현할 때 액티브 자금은 펀드 매니저의 이성적인 판단이 즉 감성이 들어가요. 근데 이 기계는 기계가 알아서 훼손시키고 적당한 논리에 의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는 거예요. 과거에도 이때 상한가 친 거 1,000주로 상한가를 쳤잖아요. 결국은 이 패시브 자금의 룰, 그죠? 즉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이 국제적인 마켓 펀드 매니저를 기다릴 때 우리는 그 룰에 대한 부분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다 이겁니다. 전에 뭐죠? 맞아요.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이 부분은 충전과 방전을 일으킨다. 이걸 실제로 리튬이온만이 오간다. 이 리튬이온을 잘 오가게끔 하는 게 바로 전액이란 부분이다. 이 부분이 중국이 1등이다. 근데 국내 1등이 엔캠이고 전 세계 3위. 이까지 캐파를 증설했다. 미국에. 그래서 미중 무역 갈등의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다. 에코프로머티 다음에. 이 논리죠. 결국은 합당한 근거로 올랐다. 근데 지금은 18일, 19일에 대한 심사 과정, 몸집을 줄여서 경고 종목의 날개를 달면 안 돼요. 다시 한 번 더. 2번 이상에 대한 위험 종목까지 지정되게 되면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은 야, 거래량이 너무 없거나 몸집이 너무 크게 오르거나 위험 종목의 날개를 다는 종목은 나는 불발 사건을 할게. 왜? 위험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가격 조정을 위아래 변동성 주는 구간에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이 기계적인 프로그램의 룰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자, 영상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 프로그램의 룰에 대한 부분도 이따 영상에서 보여드릴 텐데 엔캠 5월을 맞이하는 4월 18일, 19일에 대한 MSCI 퍼센트지와 가격의 룰 즉 중요한 건 상단과 하단에 대한 부분만 변동성을 확대할 뿐이지 절대 위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이 영상을 틀어놓지 않길 바랍니다. 대형 자료입니다. 오전과 오후를 나눠서 분명히 거래량 기준이 제가 일러드린 대로 충족되게 되면 10% 오르더라도 20% 오를 거고요. 빠질 때 접근하지 말아야 될 타이밍도 있어요.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 기계가 들어오고 기계가 나가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들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입니다. 엔캠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일단 이 자료 보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어디서도 이 부분을 볼 수 없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이제 1세대 펀드 매니저로서 처음 제가 이 프로그램의 룰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만들었어요. 앞으로 3년 동안은 맞아. 이 프로그램의 룰을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도 국내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거래하기 위해서는 이 룰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저 다음에 이제 후임은 일단 이런 어떤 그 대외적인 활동을 할 수 없고요. 자, 여러분들 반드시 이 부분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시죠? 자, 엔캠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이 부분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라이브 링크 주소 보내드릴 테니까요. 오늘 오후 한 9시 정도에 제가 이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부분, 엔캠에 대한 자세한 설명까지 전부 다 일러드리고 시장에 대한 부분도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다시 돌아가시죠. 지금 말하는 순간에도 마이너스 2%에서 보합까지는 들쭉날쭉하면서 이렇게 하죠. 오늘 위로 쭉 뻗지 못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건 박스가요. 근데 위아래 변동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요 부분에서 제가 접근하라고 했고 요 부분에서는 찍고 난 다음에 33만 원을 유지하느냐 36만 2천 원이라는 이 부분을 뚫지 않으면 경고 종목을 해제될 건데
이 규칙성을 가진 종목이라고 한다면 에코프로머티처럼 정확한 그림대로 움직일 겁니다라고 했던 그 영상을 보면서 왜 과거를 볼까요?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를 모르고 시험지 나오는데 시험 답안만 외우면 조금만 틀어버리면 다 틀어버리잖아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잠깐 볼게요. 자, 한 달 전에 제가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주가의 조정을 이끌어낼 겁니다. 다만 경고 종목을 해제시킬까 말까에 대한 부분을 따졌을 때 가격을 지켜낸다고 한다면 이들은 분명히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5월을 향할 겁니다. 편입에 되려는 의지를 가지는지 볼게요. 주가 조정을 동반할 겁니다라는 겁니다. 보도록 할게요. 이 마이너스 구간에서 이제 플러스 구간을 바꿨죠. 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제 영상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 부분에 강조해드렸던 부분은 딱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뭐 기업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때 가격 지금과 비슷한 구간대예요, 여러분들. 간다 하는 영상을 보면서 또 한 번의 위기를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이 부분입니다.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는 거는 36만 2천 원이잖아요. 요 부분을 떼는지 마는지에 대한 부분. 자, 오늘 결론적으로 33만 원을 넘지 않고 끝나고 그리고 내일 36만 원을 넘지 않고 끝난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경고 종목은 해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향하는 건 어딜까요? 5월이겠죠. 5월은 어떤 이벤트가 있을까요? MSCI,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결국은요,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수급들이 이동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똑같은 말 하지 않습니까? 한 달 전이죠. 자, 이 부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날 33만 원을 넘지 않고 끝나고 다음날 36만 2천 원 고점을 갱신하지 않고 끝난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경고 종목을 해제될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분명 5월에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포함되기 위해서 주가는 급등시켜 놓을 거지만 리뷰 과정에 맞춰서는 변동폭만 확대할 뿐입니다. 미리 경고해 드렸어요. 자, 그러면 과거 지난 이야기를 왜 하세요?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까지 다 도와드렸는데 사실 제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던 부분 잠깐 볼게요. 처음 소개는 제가 이날 처음 급락하는 날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급락 최바닥에서 소개시켜드렸는데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왜 과거를 계속 이야기하냐? 인생의 선배님들은 아실 거예요. 과거의 흐름을 토대로 해서 미래를 예측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그죠? 폭락하는 날 팔 거예요? 아니죠? 팔고 더 가버리면. 그죠? 이걸 정확히 알면 고점에 매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겼습니다. 자, 오늘 시각이 3시 44분입니다. 1월 22일 일요일이죠. 일요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뭐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려고 영상을. 자, 이거 위에서 때려맞는 날 딱 논리를 해드려요. 무슨 논리를 해드렸죠? 자, 이겁니다. 역시나 전해질을 다룹니다. 그리고 솔브레인 홀딩스, 그쵸? 얘도 주가가 많이 올랐죠. 전부 다 이 위에서 지금 주가가 좀 훼손이 일어났죠. 그리고 덕선 테코피아 역시나. 자, 그러면 엔캠이라는 회사는 어떤 부분을 우린 봐야 될까? 자, 지금 업종을 말했어요. 이게 오늘 가장 큰 포인트고 MSCI예요. 그리고 나서 이때 여러분들께 이거 계속 나오죠. 6월 달에 있을 엔캠. 그죠? 처음에 하니까 자꾸 고점에서 자, 이거예요. 볼게요. 상한우선주 이야기를 끄집어내죠. 그죠? 118만 1000주. 전환우선 주식 50만 주. 이 부분이 5월을 향할 겁니다. 결국은 이때 에코프로 머티에 대해서 옮겨가세요라고 처음으로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렸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똥인지 된장인지 모른다. 어떤 분은 왜 똥하고 비교하세요? 자, 된장이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자, 결국은 요 부분을 우리가 따졌을 때 어떤 부분을 따질 수 있다? 요 부분에서 솔브레인 홀딩스 이게 산업군을 맞추는 게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솔브레인 홀딩스 이때 당시에 크고 작고의 상승을 보여주죠. 이 당시 봅시다. 그죠? 그리고 자, 이거 산업군이 움직인 건데 전부 다 훼손 나온 게 아니다. 크든 작든 후발성으로 다 오르죠. 그래서 제가 엔캠, 에코프로 머티의 수급들이 이동됩니다. 어차피 얘가 전에게 주도주니 덕산테코피아 솔브레놀드도 사보세요. 산업군을 맞춘다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벌써 지금 이게 1월 22일 날 제가 이제 일요일 날 영상을 찍으면서 요 부분까지 왔을 때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렸죠. 이거 보내드린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거 보내드린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엔캠 10만원 라운드 피겨 전액에 대한 시장의 2차 전지 매도로 인한 수급 진입 예정입니다 라고 보내드렸죠. 이때부터 가죠. 그리고 나서 영상을 찍으면서 요 부분에 대한 33만원과 36만 2천원을 넘기지 않느냐를 보면서 우리는 분명 가격 조정이 나올 겁니다. 지금과 유사한 구간대요. 지금 이번 12일 날 IR 있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있죠. 그 IR 어떤 내용 다루는지도 일러드릴 텐데 분명히 고봉의 신호를 지금 나오고 있어요. 변동성 거래만 좀 해야 돼요. 자, 근데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똥인지 된장인지를 알아야 제2의 인킴이 나왔을 때도 찾아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다시 한 번 더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여러분들은 요 부분에서 이걸 찾아낼 수 있었을까요? 혹시나 이걸 보유하신 분들 중에 아니면 이때 적극적으로 매수 활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요 부분의 마이너스 10%에 대한 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을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앞으로도 이런 변동성은 언제까지? 18일, 19일까지 또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계속 나올 거라고. 금요일까지는 더 큰 변동성이 나와요. 그럼 우리는 이 부분에 덜어놓고 즐기면서 하루에 10% 15%짜리 변동성을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포함되지 못한다고 하면 어마무시한 사채 물량들이 어떻게 된다? 시장에서 나오면서 주가 매수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몸집을 맞추기 위해서. 인생의 선배님들 저는 항상 시장에서 좋은 말 하는 사람도 나쁜 말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좋은 말 할 땐 좋은 말, 경계할 땐 경계, 진입할 땐 진입, 변동성 거래할 땐 변동성 거래. 이걸 말씀드리잖아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날입니다. 자, 라이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다루고 있으니까요. 반드시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입니다. 이쪽으로 엔캠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 퍼센트지 룰, MSCI 룰 반드시 받아가시고 잘 모르겠다 하면 라이브로 들어오세요. 예, 미리부터 말씀드린데 뭐 무료입니다. 지식 나눔 활동이고 한 명의 투자도 수익을 손실을 내지 않는 그런 투자. 그리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볼을 차지 않는 투자. 한 명의 시장에 나고자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어떻게 뭐 주식시장의 꼰대로서 시장에 이제 여러분들께 긍정적인 시그널을 발휘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 부분 중에 개인 채널을 통해서 3주 전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었었는데 초급등 예상 새벽 긴급 영상 상환 우선주 시간의 하락 이유는 이 급락하는 날이었어요. 여러분들 걱정 너무 많이 하셔서 개인 채널을 운영 중에 있는데 주식 타짜 안교수라고 검색하시면 제 채널 뜰 거예요. 아마 백발백중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도 제가 이제 근거 없는 유튜버들 까고 뭐 차트 읽어주고 기사 읽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때는 팔아라 사라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너무 많이 까버리다 보니까 이 뭐 가끔씩 이제 막 와서 테러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좀 승인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 부분은 엔캠 승인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한번 잠깐 볼게요. 결국은 이날 받아내라는 영상인데 자꾸 과거 것만 보여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똑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유추한다 이겁니다. 어떤 부분에 팔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지금 새벽 4시 49분입니다. 새벽이죠. 3월 11일. 오늘 새벽이라서 여러분들 이 종목에 대한 영상을 좀 간단히라도 좀 추가적으로 계속 찍어달라고 해서 자, 중요한 부분만 볼게요. 이 부분이죠. 이제 이때도 이 전환 우선주 잘 보이시나요? 당겨볼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58,000주, 세주 68,000주, 59만, 52만 9천주. 자, 결국은 얘네들이 지금 상장을 언제 하냐? 3월 13일 날 한다고 하죠. 자, 우리 이거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어차피 이 월요일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했을 때 아마도 이 거래일 전에 이게 좀 흘러나올 가능성이 커요. 자, 그러면 13일에 이때 상장되면서 제가 11일 날 영상을 찍으면서 했던 말이 이거 뭡니까? 결국은 미리 이 거래일 이전에 쏟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부터. 그러면서 이때는 받아내야 돼요. 왜? 앱클론의 사례를 비교하거든요. 자, 중요한 거 잘 봐요. 시총의 규모가 다른데요. 이게 시장에 항상 이 공매도 똑같네요. 예전 그 에코프로와. 과거에 정확히 말하면요. 자, 이렇게 안 나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 잘 봐요. 이때 앱클론을 비교해 드렸어요. 앱클론. 결국은 앱클론 주가를 볼까요? 항상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모든 종목들은 참조를 해야 돼요. 이때 상환 우선주 이야기 나서 땅 때리죠.
2천억짜리와 4조짜리를 비교하시면 됩니까? 역시나 얘는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여기에 포함되기 위한 과정이고 이거를 이전에 때릴 거라서 요 부분은 무조건 반등에 우리는 취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깔끔하게 저는 팩트를 전달합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토요일날 전략은 일단 하락에 시작해서 반등의 무게를 좀 더 봅시다. 근데 깔끔하게 이때 딱 말씀드리죠. 하락에 출발해서 상승의 무게에 둡시다. 결국은 하락에 출발해서 상승의 무게를 둡시다. 자,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시초가에 그냥 받아냅시다. 어차피. 그죠? 오전부터 27만 6천 원 근방에 한번 팝시다. 그리고 대응사유. 영상 주제와 같이 사환우선주 이벤트는 선반영된 주가. 단 향후 재진입 조절 필요합니다. 그죠? 기다리자 이겁니다. 단발성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무제한 통화에 보내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갖다가 잘난 척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얼마나 본인들이 그 운용을 했던 경험이 있고 종목을 잘한다고. 이걸 차트로 읽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흐름, 논리, 이유, 그리고 MSCI. 이런 부분들을 다 짜야 된다는 거예요. 필드에서 얼마만큼 놀았나에 대한 부분을 그걸 갖다가 모르고 이렇게 그어보고 세력이 있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뭐. 이러다 보니 개인 채널을 터뜨리겠다고 난리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그 뭐랄까요 그 라이브에서 전부 다 다뤄드리는데 저는 호불호가 커요. 왜 이렇게 상냥하게 이야기하지 못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경각심을 날릴 때는 경각심, 강한 어조로 사야 될 때는 강한 어조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럴 거면 영상을 왜 찍어요?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데 남들 피해만 주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맞으면 맞아요라고 댓글 달아주시고 자 이때 제가 이제 개인 채널을 통해서도 라이브 영상입니다. 이거 라이브 공부할 때 저희가 자 반드시 승인 절차 하시고 들어오세요. 자 이때 이제 13일 전이죠. 긴급 공시 오늘부터는 급등입니다. 환경이 바뀌었어.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 환경이 바뀌었다. 보도록 할게요. 자 안겼습니다. 자 엔캠 여러분들 힘드실 것 같아서 오전에 3월 27일 9시 38분입니다. 움직일 때요. 올려드렸는데 지금 제가 반등 준다고 했죠. 근데 지금 3.5%라서 애매하게 돌아가는 거 아니냐 할 것 같은데 미리부터 말씀드릴게요. 22만 원대 왔다 갔다 하죠. 지금 9시 38분. 일단은 여기 추가적인 급등 다시 나옵니다. 네. 깔끔하지 않습니까? 추가적인 급등 나옵니다. 아닌가요? 자 그러면서 반 미친놈처럼 영상을 찍는 그런 유튜버들 경계하세요 하면서 제가 세게 말하죠. 반등 옵니다. 그냥 오늘 반등의 무게를 더 줘봅시다. 그냥 쫙쫙. 아시죠? 뭐 오늘 고점까지는 가겠지 뭐. 깔끔하지 않습니까? 왜? 확신이 있으니까. 얘네들은 이때 가격을 정확히 지키고 뚫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에코프로처럼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는 걸 끄집어내면서 합당한 걸 제시해드렸죠. 아, 얘네들 정확히 얘네들도 폭락장 9월 10월을 피해가고 정확히 2주 동안만 들어올리고 코스피 200의 특례 편이 상장되고 주식 매수 선택권 끄집어내면서 공매도의 장난을 일으키고 가격 조정을 이뤄내는구나. 그러면 이 논리에서 이런 그림이 추가적인 알파가 나올 수 있겠구나.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이 부분을 향해겠구나. 그죠? 쫙쫙 받아내 봅시다. 쫙쫙. 자, 이때부터 쭉 사보자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도와드렸고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성을 크게 키울 겁니다. 왜? 이 부분.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 고점에 대한 부분에 33만 원과 36만 2천 원을 딱 이 부분. 이 부분에서 한번 부딪히면서 이 하방에 대한 거를 테스트할 거예요. 왜? MSCI. 이제부터 확대하는 구간입니다. 과거에도 여기서 불발 사건 나올까봐 미리부터 체중 조절한다. 몇 개월치를 본다고요.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그래서 제가 이날이죠. 이날부터 자 변동성 확대할 거니 조심합시다. 그죠? 그러면서 만약 추가 매수 못했던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자 요 부분입니다 라고 해서 엔캠 30만 원 라운드 피겨 정확히 30만 원을 딱 또 지키잖아요. 시세는 즐기되 향후 18일 19일 이전 MSCI 그죠? 프로그램의 룰 이게 바뀔 경우 거래량이 바뀔 경우는 반드시 매도 문자 드릴게요. 다만 요 부분에서 한번 추가 매수를 한번 더 해봅시다. 이렇게 보내드렸죠. 라이브 방송에 다 달았던 겁니다. 반드시 참여하기 바랍니다. 뭘 요구하지 않아요. 미리부터 말씀드릴 때 사회에 경각심을 날리고 시장에 한 명의 낙오자도 없었으면 좋겠다. 왜? 많이 올랐는데도 손실 보는 사람들이 꼭 생겨난다 이거지. 010-4822-8706입니다. 제 개인 폰입니다. 엔캠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그 패시브 자금의 룰에 대한 부분,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이 부분은 18일, 19일까지는 분명히 규칙성을 반복해야 돼요. 위아래 변동성밖에 안 나와요. 괜히 쫓아가다가 또 나중에 때려맞고 하지 마세요. 아시죠? 자, 그렇게 하고 이 과정에 빠졌다 오르는 것도 수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조금씩 쉬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4월 8일 날. 자, 39만 원 정도의 반절만 매도해 놉시다. MSCI 기준 가격 성립을 위해서는 주가 조정이 필요하거든요. 추가적인 부분의 매도를 라이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리스크 관리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항상 규칙적으로 움직이라고 하죠. 왜? 규칙적인 종목이라서. 여러분들 언제 파실 거예요? 급락하면요? 오버슈팅 나오면요? 그 오버슈팅의 기준은 얼마예요? 몇 프로예요? 얼마예요? 기준이 없이 하게 되면 그건 무슨 뭐 안 되죠. 밥 먹으러 갔다 왔는데 급락 나오고. 그러면 안 돼요. 자, 반절은 매도했고 반절에 대한 부분은 언제 타이밍을 잡아서 매도하고 이런 변동성이 나왔을 땐 추가 매수. 이 타이밍에 대한 부분도 고민할 텐데 결국은 지금 고봉은 고봉이다라는 겁니다. 대응해야 될 시기예요. 항상 여러분들 그 종목이든 주식이든요. 이럴 때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럴 때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대 때려 맞으면 진짜 아픕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보시게 되면 이것도 정말 아프죠. 뭐 바이오 종목들의 흐름, 즉 오를 때는 천정부정 올랄 것 같잖아요. 근데 뭐예요? 금리라는 환경, 시장이 제로 금리, 즉 이 금리 인하를 기다리는데 금리의 인하가 안 나오게 되니까 바로 부러지는 게 바이오잖아요. 이때 팔 걸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요. 저는 미리부터 말씀드리는데 긍정론자도 부정론자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변동성 구간대에서 이럴 때 손실을 보지 않고 타이밍을 잡아서 결국은 5월에 있을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여기에 포함이 돼야만이 오전 강의도 이걸 원하는 거예요. 왜? 스타트 기업인 이 엔캠은 사채와 전환 사채가 이 우선주까지도 많이 있어요. 이 많은 부분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자세는 뭡니까? 큰 글로벌 마켓 펀드 매니저들이 받아주는 자연스러운 행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이걸 끌어올린다고 하면 좋겠어요? 요 부분이죠. 자,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자 보여드릴게요. 요 부분입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오늘 흘러나오는 부분들의 대부분 29만 주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공을 향하게 되면 이제 5월에 요만큼. 그죠? 그리고 6월, 7월 이렇게 있다고. 6월, 5월 또 있죠. 자, 우리는 이걸 보면서 요 끝에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많은 수량은 아니네요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최근 들어서 거래량을 감소시키면서 주가의 변동폭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는 쭉 때려맞게 되면 이렇게 쭉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물량들은 아주 자연스러운 수급에 의해서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국제적인 마켓 펀드 매니저 보기에는 몇 천억 정도 되는 물량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큐에 소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시장에서 받아내는 물량들은 정말 변동성을 키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사실 뭐 영상을 너무 많이 보여드리면 헷갈릴까봐 오전 강의는 분명히 사채를 끄집어내면서라도 이렇게 주가 조정을 일으킬 거예요 라고 해서 영상을 통해서 보내줬어요. 자, 보여드릴까요? 제가 이 제목을 알아듣기 쉽게끔 적거든요. 5일 전에 개인 채널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자, 초긴급 질의응답도 오늘 받을게요. 엔캠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오정강 대표 긴급 인터뷰 당일부터는 경계하라네요. 5일 전이죠. 필수 시청하시고 5월까지는 무조건 그들처럼 기계적으로 하시죠. 이때 무슨 말 하는지 보세요. 이걸 뚫어버리려고 하면 미리부터 아까 제가 저점 매수 한번 해봅시다 하기 바로 이날입니다. 장중에 개입이 있다는 거는 분명 사채 물량들을 동원하면서 공시상을 이끌어서라도 분명히 주가의 조정을 이끌어낼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변한 게 없어요. 자, 무슨 뜻이에요?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사채 물량들을 동원하면서라도 주가의 조정을 이끌어낼 거예요. 지금도 역시나 주가의 조정을 이끌어내고 있죠. 위로 가려고 하면 때려맞고 위로 가려고 하면 때려맞고 그잖아요. 지금 계속 이 우선주, 상환 우선주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이런 게 계속 흘러나오고 있죠. 이게 이유는 뭐예요? 오늘 지금 상장일이잖아요. 오늘 소화시키는 부분인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이 거래일 전에 후화가 된다고. 이때하고 똑같이. 결국은 소화 과정인데 끝났네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이해되셨나요? 뭐예요?
어떤 이벤트가 등장하든 위로 쏘아붙이려고 하면 위에서 딱 때려맞게끔 이렇게 때려맞게끔 어쨌든 간에 기계적인 룰에 의해서 밀어버리든 사채권자 지금 이제 뭐 전환우선주부터 시작해서 전환사채 이제 많잖아요. 아직 전환되지 않은 물량 그거를 공시상으로 띄우면서라도 밀어버린다고. 왜? 장 종료 남은 10분 물량들, 전입니다. 자, 10분 남았네요. 자, 남은 물량들을 순조롭게 처리하는 게 그들의 의도죠. 오전 강의도 사실 주가를 이거 뭐 급등주자, 뭐 테마주입니까? 아니죠. 정상적인 구조로 올라가고 나중에 흐름을 정상적으로 가는 것을 가장 원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이면적인 사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반드시 오늘 라이브 영상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010-4822-8706입니다. 엔캠.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시고요. 자, 여러분들 저 개인 채널이 어떤 걸 다루는지 여러분들 한번 잠깐 보여드릴까요? 자, 이건 승인을 해야만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상장 폐지되는 종목들도 전부 다 경과심을 올려드리고요. 이 관심 종목이라고 올려드리거든요. 99.9%다 올랐습니다. 와서 보세요. 삼부토건 위험합니다. 알테오젠. 자, 경계할 땐 경계. 전부 다 DYD 삼부토건 다 급락했죠. 최근에 있었던 요거 하나 볼까요? 여러분들 엔캠도 계속 다뤘지만 자, 무조건 오릅니다. 안녕하세요. 판에 시타짱 따라서. 이겼습니다. 자, 오전 7시 49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HLB 생명과학 많이 빠졌죠. 그리고 HLB 많이 빠졌죠. 자, 일단은 오늘 반등의 무게를 둡시다. HLB 테라피틱스. 자, 반등의 무게를 둡시다. HLB 테라피틱스. 자, 이날 제가 1일 전에 그렇죠. 찍으면서 이 그죠? 가격에 그리고 HLB 반등의 무게를 둡시다. 지정학적, 지질학적 리스크. 그죠? 근거 있게끔 환율이 변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가장 삽시다. 민감하죠. 금리죠. 요 부분은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이라고 했어요. 알테오젠 HLB도 마찬가지고. 받아냅시다. 알테오젠 HLB 전부 다 전부 라이브 영상에서 다뤘던 거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개인이 승인이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엔캠 승인이라고 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결국은 뭡니까? HLB 그룹주 어제 급등 나왔죠? 결국은 환경을 정확히 일러야 되는 거예요. 알짜 종목들 전부 다 일러드리고 있어요. 오늘 주가 훼손 나왔다 뭐다 이런 하지 마세요. 급등 그죠? 이거 여러분들 정확히 타점을 알아야 돼요.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 알테오젠도 어제 HLB 그룹부터 다 오를 거예요. 근데 얘만 못 올랐죠. 후발성으로 오늘 오르잖아요. 자, 이게 산업뿐이에요. 최고점과 최저점을 아는 방법은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규칙성을 반복하는 종목은 규칙성을 가지고 움직이는구나 이해해야죠. 아닙니까, 이제 선배님들? 저도 이제 자식 키우고 있지만 자식이 이런 스타일이면 이런 스타일로 타이르면서 가야 되고, 그죠? 내 판에 모든 걸 적용시킬 수는 없는 거죠. 자, 여러분들 반드시 오늘 공부 한번 해봅시다. 다루는 방법이 있는 종목은 다루는 방법을 해야죠. 제가 이런 부분들 선의의 기운을 시장에 내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도 여러분들 자 문자 하나 안 보내시고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 제가 무조건 사라고 했을 때도 이거 포기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냥 다 던져버리고 싶어요. 어떻게 이게 4조 이만큼 빠져있는데 여기까지 올라갈까요? 말도 안 돼요. 뭐라고 했어요? 36만 원이 갔을 때 내 평가 금액은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를 해서 타이밍을 잡아서 이런 부분들도 수익이다. 빠졌다 오르는 것도 50만 원 가는 평가액을 만듭시다. 그 말했죠.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 제가 뭐 말이 맞긴 했구나. 그러시면 안 돼요. 아시죠? 자, 반절은 일단 매도했고 반절은 언제 팔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 실시간으로 문자도 드리고 라이브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항상 제가 아까 전액이라는 부분이 이거잖아요. 중요성은 있다 이거. 근데 중요한 부분은 얘를 우리는 전기차 업종으로 봐야 됩니까? 그러면 이 종목은 선택하면 안 되지. 에코프로모티도 선택하면 안 되지. 어떤 배터리죠. 충방전을 잘해야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한 번에 전기차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야 어떻게 된다? 이 포인트예요. 그래야만 전기차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서 사실 제가 이 종목도 장 종료 5분 여러분들께 전입니다.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지금은 주가 흐름은 다르지만 왜 얘는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관련 없거든. 근데 중요한 건 같은 시기에 오르죠. 에코프로머티 그 부분 설명해 드리면서 이쪽으로 옮겨옵니다. 얘도 배터리 통을 만드는 애들입니다. 이 초전도체로 올라가는 거는 세력들이 그냥 붙인 거예요. 이게 제가 필드에 있으면서 근거만 있으면 모든 세력들은 붙어먹을 수 있어요.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신성델타테크.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여드린 이유 뭘까요? 최저점에서 주식을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제가 2달 전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채널이라고 해서 올려달라 요청이 와서 올려드렸는데 많이 손실 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자, 이제 접근해 봅시다. 봅시다. 점상한가 해외뉴스 보도 새 선물 주네요. 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9시 50분 1월 1일이죠. 자, 이것도 라이브에서 다 다뤘는 건데 초전도체 이야기보다 뭘 보는지 보세요. 특이한 점을 보입니다. 자, 예를 들면 사실 이 신성델타테크에 대한 부분은 어떤 종목이죠? 예, 그냥 간단히 생각하시죠. 배터리 통을 만드는 애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5, 6월 달에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2차 전지 모든 종목들이 급등을 했죠. 그렇죠? 근데 움직이지 못했던 애들이죠. 근데 오늘은 조금 호재성 이슈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1월이에요. 엔킴 똑같이. 근데 어떤 이슈인지 보세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부분은 하나입니다. 배터리를 감싸는 통을 만든다라는 거죠. 이 통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의 수요가 감소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충전을 해야 되죠. 이 부분이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오케이. 끝까지. 이 포인트예요. 그러면서 제가 신성델타테크와 엔캠을 둘 다 소개시켜 드린 거예요. 에코프로머티. 초전도체는 누가 엮는다? 그들이 엮는다. 판이 됐으니까. 세력들을 등장시킬 수 있는 거는 산업이라고요. 그러면서 신성델타테크도 이때 여러분들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올려드려요. 41,000원에 매수. 한 번은 7만원에 끊고 가시죠. 초점에서 사시니까 얼마나 큰 수익이에요. 배터리통에 대한 이슈 및 과거 초전도체 관련 부부 테마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은 몇 거래일 등장 안 해서 이석배 교수 등장시키고 초전도체 테마 끌어올리잖아요. 이거는 우리는 차트를 보면서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에요. 하나, 둘, 규칙을 보이는구나. 접근, 다시 기다리자. 가까워질 때 진입하자. 그리고 지금처럼 변동성을 확대하는 12일 IR 활동, 그 다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위아래 변동성을 감안해서 분명히 폭락 나와야 한번 그 시기 이전에 MSCI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감안해서 기계의 룰에 따라서도 요 부분의 주가 조정은 받아내야 되는 구간이구나. 모든 걸 감안해서 해야 된다고요. 아직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경각심을 알리는 구간이라서 제가 이 부분까지 전부 다 18일, 19일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캠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반드시 여러분들 위에서 오른 종목도 큰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경각심을 알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오전 강의는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포함시키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어떻게든 주가의 조정을 이끌어낼 거예요. 변동성 플레이 합시다. 그리고 한 예로 이 오전 강의하고 삼성 SDI하고 사이 안 좋은 거 아시죠? 얘 주가 빠지면 얘 올라요. 왜요? 수석연구원 출신이죠. 전액 사업부 매각한다고 해서 얘가 뛰쳐나왔죠. 좋아요? 유일하게 국내에서 중국도 얘네들한테 수주 주는데 안 주는 애가 삼성 SDI라고. 그래서 얘가 삼성 SDI 주가 오를 때 전고체 배터리 개발했다 하니까 아하. 이거 얘네들이 이런 그림도 있네요. 장 종료 1분 그러면 결국은 전입니다. 얘네들이 이거 단발적으로 바로 할 수 없다. 어차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얘에 대한 부분은 반대로 가는 걸 한번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날짜 기다려보자. 확실한 근거에서 움직이는 거라고요. 모든 건. 항상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가는 게 손실을 0으로 만들어서 시작할 수 있어요. 종목을 보면서 거래하게 되면 차트만 보다가 때리고 사고 큰 판을 갈 땐 큰 판, 경계할 땐 경계, 다시 진입할 땐 다시 그 판에 대한 걸 정확히 읽어야죠. 자,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사회에 경각심을 알리고 여러분들 한 명이라도 시장에 나고자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렇게 개인 채널을 통해서 정규장이 올려드리고 있죠. 종료됐습니다. 결국은 2,567% 장 끝났네요. 이렇게 수익이 났어요. 에코프로머티, LS머티, 신성델타테크, 엔캠. 이거 신성델타테크 이거 그 엔캠처럼 같이 이제 연기금 쌤에 다니면서 자, 이 부분은 전기차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같이 못해서 전액 피를 잘 돌게 해야 되는 역할을 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중요합니다. 신성델타테크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뭐 이석병에서 등장하고 초전지 테마 다 한 거 아니냐? 아니요. 논리예요, 논리. 세력들은 나중에 등장하는 거라고요. AI, 제주반도체. 잠자는 사자도 이끌어내는 거. 7,000원짜리가 5만 원, 4만 원까지 갔잖아요. 현대차, 저거 PBR 관련주. 일본에서 촉발된 거. SK 하이닉스. 뭐죠? HBM, 고대역 반도체. 1, 2, 3, 4, 5세대. 이런 부분이에요. 논리를 가지고 산업부지 움직일 때 우리는 찾아먹을 수 있어야 된다. 지금 2차 전지 관련주 좋습니까? 안 좋죠. 그죠? 자, 근데 조금 경계해야 될 이유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액은 재고자산이라는 게 존재해요. 너무 빨리 반영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 말씀 드릴게요. 자, 5개의 증권사에서 집중 매집 투자한 종목입니다. 역시나 엔캠처럼 한 번에 오르기 시작하면 3, 4배 빵 뛰어버릴 수 있어요. 자, 이 부분 음명을 삭제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거고요. 웬만하면 라이브 영상 와서 라이브 오셔서 같이 한번 공부하고 이 종목도 즐겨보도록 하시죠. 아시죠? 과정에서 다른 종목도 거래할 수 있어야만 스타 플레이어입니다.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길 희망합니다. 그거 하나면 됐습니다. 엔캠. 그 다음에 매집주라고 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됐죠? 자, 많은 연락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